이거 지금 중고밖에 지원 안 되니까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쉣. 안녕하세요, 이서빈입니다. 웨어러블 가성비의 대명사 샤오미의 미밴드 7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샤오미는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돈을 더 벌려고 해서인지 그보다 더 상위 라인업인 새로운 프로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뭐냐? 샤오미 미밴드 7 프로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로 버전을 갑자기 샤오미가 왜 출시를 했을까? 샤오미 미밴드가 오랫동안 가성비의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보다 조금 더 큰 프로를 내고 싶었나? 아무튼 미밴드와 달리 새로운 프로 버전은 어떠한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7이랑 똑같아요. 그냥 프로만 더 붙었다는 것. 제가 구입한 것은 이제 중국 내수용으로 구입했고 아직까지 글로벌 버전이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용어는 하나도 없고요. 짠, 짜라잔, 짜라잔. 구성이 들어있는 것도 7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중국 내수용이라서 중국어로 모두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밴드도 한번 볼까요? 오, 미밴드에서 맨날 기본 블랙 색상만 보다가 화이트를 보니까 되게 반갑네. 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옛날에 갤럭시 기어가 조금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처음에 삼성 웨어러블이 나왔을 때 손목에 착용했을 때 약간 그 느낌, 그보다 살짝 더 작은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생각보다는 첫인상은 나름 괜찮다. 되는지 켜볼까요? 이것도 충전기 꼽아야 켜지나? 잠깐만, 충전기가 왜 자꾸 밀어내지? 아, 이 충전기도 방향이 있나봐. 이렇게 해서 다시 뒤집어서 꽂으면 켜진다. 켜져. 지금 60%까지 차 있다고 뜨고 있고요. 미밴드에서 화면 큰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한데요. QR코드에서 연결해서 하라. 근데 너무 중국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세팅 좀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 사용해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미밴드 프로의 경우 왼쪽에 있는 미밴드 7과 비교했을 때 미밴드 7과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사용해보면 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밴드 7을 착용해보면 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프로의 경우 조금은 더 웨어러블보다도 시계에 가까운 그러한 느낌을 줬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반 버전과 다르게 옆쪽을 봐도 금속이 나는 스테인리스처럼 표현을 해둬서인지 조금은 더 시계에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고 센서가 미밴드 7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크기는 해요. 여기 아래 위로도 조금 더 크고 조금 많이 다른 형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사용해보니 마이크 구멍으로 추정되었고 얘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OATM의 방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할 때 착용해도 괜찮다고 해요. 무게를 비교했을 때 미밴드 7이 밴드를 포함했을 때 약 24g, 프로는 밴드를 포함하면 29g으로 화면 사이즈가 2배 정도 커진 것을 감안했을 때 5g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많이 가벼운 무게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가 한 40에서 50, 많으면 60까지 가기도 하죠. 그것에 비해 시계처럼 변했지만 여전히 무게가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밝은 톤을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봤던 미밴드 7의 칙칙한 블랙에서 화이트로 구입했는데 얘는 시계에 더 가까워서 그런지 화이트 색상이 제 손에는 그렇게 막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패션 시계에 가까운 느낌이다 보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잘 골라야 된다. 밴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TPU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밴드 7과 다른 방식이에요. 미밴드 7은 요렇게 코어를 안쪽에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얘는 진짜 스마트워치에 가까운 듯 했거든요. 마치 애플워치의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밴드 끝쪽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것을 누르면서 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빡빡해요. 끼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밴드 안쪽을 넣는 방식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보니까 절대 빠질 일은 없다. 다만 끼우고 뺄 때 조금의 이제 힘 그리고 귀찮음이 이제 소요된다. 그리고 하루 사용해본 결과 밴드에 대한 착용성, 이 편의성에 있어서는 기존 미밴드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러한 밴드들은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밴드인데 일반과 다르게 프로는 시계에 더 가까워졌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러한 밴드가 아니라 또 찾아보니까 가죽계 느낌이 나는 실리콘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기본적으로 포함해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4인치의 컬러 AMOLED를 탑재했습니다. 이것도 미밴드 7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상 인치수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로로 미밴드 7을 두 개의
정도 이제 늘린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실제 체감되는 화면의 크기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Mi Band 7에서 살짝만 더 컸으면 좋겠다 했던 게 Mi Band 7 Pro에서는 더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밝기는 지금 또 보이다시피 요거는 외부에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아쉬운 점이 없었고, 그리고 Mi Band 7과 마찬가지로 AOD를 지원해요. 하지만 AOD는 Mi Band 7에 비해서는 별로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Mi Band 7은 AOD가 들어갔을 때 그래도 좀 이제 시계를 볼 때의 가동성이 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프로는 시계 워치 페이스에 따라서 AOD 화면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AOD 화면이 많이 심심하다라는 게 AOD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기존 Mi Band 7에서도 상하 좌우의 베젤이 모두 통합되면 더 좋겠다고 했었는데 Mi Band 7 Pro도 여전히 하단 베젤이 더 두껍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제 손전등을 켜잖아요. 좌우 그리고 상단 베젤은 비교적 얇은 편이지만 하단 베젤이 좀 많이 두꺼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도 사실상 일반적인 워치 페이스를 쓰게 된다면 대부분 블랙 바탕으로 되어 있는 워치 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풀 사이즈로 채워지는 워치 페이스 이러한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래쪽이 좀 잘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도 했어요. 그쪽은 2.5D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터치감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리고 사용해보니 얘는 살짝 디스플레이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Mi Band 7과 동일한데 이제 프로에서는 화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체감이 된다랄까요? 조작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Mi Band 7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젯을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프로 버전은 조금 다르게 왼쪽으로 밀게 되면 이제 마치 스마트폰에 있는 제어 센터가 나오는 것처럼 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위젯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조작성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이런 알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Mi Band 7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림이 오게 된다면 풀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조금만 내리면 이제 웬만큼은 볼 수 있었던 것에 비해 7 프로에서의 알림은 거의 요 정도로 굉장히 짧게 나온다는 것, 요것은 7에 비해서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알림을 왔을 때 요 풀 내용들을 다 보려고 하잖아요. 그냥 핸드폰을 열라 이거지. 또 이번에 크게 달라진 점이 GPS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미밴드가 매년 새로운 버전이 출시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GPS를 탑재해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프로 버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러닝을 할 때 이제 GPS가 트래킹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타트 눌러볼게요. 누르면 GPS 때문에 실내에서 하지 말고 외부로 나가서 해라. 스타트 누르면 자, 일단 2분 동안 걸어라. GPS 신호. 지금은 실내이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가 별로 뜨진 않고 실제로 착용하면 심박수랑 칼로리 이런 게 이제 같이 컨트롤 되겠죠. 그래서 요런 뭐 가이드 이렇게 이제 분마다 어떻게 뛰어라. 이 GPS가 들어감으로 인해 러닝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 요거는 꽤 괜찮은데요. 이것도 보니까 이제 베이직, 어드밴스드, 뭐 베이직 조깅, 이런 식으로 있네. 일반 운동 모드는 기존 미밴드와 동일했습니다. 약 이제 117가지 운동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솔직히 제가 요것을 오늘 헬스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 이제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운동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는 없고, 특히 저는 얘는 프로이기 때문에 기존 버전보다는 더 잘 트래킹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기존 미밴드 7과 그렇게 트래킹에 대한 정보는 그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심박수 요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고 운동 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나와주는 것, 요거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맨날 운동을 하면서 애플워치를 차고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와 비교했을 때 심박수는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칼로리 소모는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신 운동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미밴드 7에 비해 프로는 화면이 훨씬 더 커지고 본체도 조금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프로를 착용하게 된다면 약간은 스마트워치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 착용 후 운동을 했을 때의 느낌은 스마트워치보다 확실히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많이 적다라는 것, 그게 꽤 괜찮더라고요. 부가적인 기능은 뭐 심박수 측정은 당연히 되고 혈중 산소 포화 농도, 수면 모니터링, 스트레스 모니터링, 여성 건강 이러한 것들도 모두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중국 내수용 모델이기 때문에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AI 샤오아이 통신가 그것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건데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한국어론 왜 연결이 안 된다고 나오지? 한국어론 인식하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요렇게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다시 피드백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NFC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페이나 이러한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워치에서 중요한 요 진동은 디폴트에서는 좀 저는 이제 진동 강도가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스트롱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요 진동에 대한 느낌은 역시 가격에 있어서인지 그렇게 좋은 느낌이 나진 않는다. 특히 그냥 진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요 코어 전체가 떨리는 듯한 그러한 진동이 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배터리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뭐 12일, 헤비하게 사용한다면 6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경험 차이라서인지 아니면 제가 하루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인지 미밴드 7에서 AOD를 켜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미밴드 7 프로가 조금 더 오래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라면 AOD를 켰을 때 미밴드 7 프로에 대한 밝기가 조금 더 낮기도 하고 보여지는 정보에 대한 차이도 많이 작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제 언박싱을 하고 98%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벗었는데 한 8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1% 정도 배터리가 닳았었고, 아침에 운동을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2% 정도의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이제 계속 사용해 본 결과 지금 하루 정도 지났는데 10% 조금 더 닳았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것도 AOD를 켜두게 된다면 일주일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못해도 4일에서 5일에 한 번은 충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밴드 7 프로에서 미밴드 7에서 부족했던 뭐 GPS나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중국 내수용은 이번에 구입하시는 것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봐요, 미밴드 7도 제가 중국 내수용으로 구입했거든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 따로 시스템 언어가 한국어로 설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림이 오게 된다면 한국어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었지만, 프로의 경우 작동 방식이 달라져서인지 지금 보면 이거 봐, 7과 다르게 프로는 완전히 한국어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요. 모든 게 깨져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아쉬운 점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거는 그나마 반응 속도가 꽤 괜찮은 편이고 이제 참으면서 쓸 수 있을 정도이지만 알림에서는 이게 이거 봐, 뚝뚝뚝뚝 끊기지. 지금 터치도 제대로 잘 안 돼. 요렇게 이번 버전은 이거는 또 왜 이러지? 근데 또 신기한 건 자음과 모음만 나오면 또 보여지더라고요. 아무튼 하루 정도 사용해봤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스마트워치와 이런 웨어러블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밴드 7 프로는 이제 웨어러블에서 약간 스마트워치에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웨어러블의 느낌이 많이 난다. 그리고 스마트워치까지는 약간 과하고 미밴드 7 정도의 기능만 더 충분했었는데 여기서 화면의 크기나 GPS가 아쉬웠던 분들은 미밴드 7 프로가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조금 더 증가하긴 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고, 심지어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도 스마트워치보다 웨어러블에 가까운 느낌을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웨어러블인데 시계의 느낌이 나면서도 시계인데 웨어러블에 대한 느낌이 난다랄까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미밴드 같은 경우 웨어러블의 성격이 강한데 오히려 기본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저는 미밴드 7이 훨씬 더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프로의 경우 화면을 이렇게 더 많이 늘렸다는 것은 정보량 그리고 더 많은 기능들을 쓰기 위함인데, 어차피 미밴드 7에서 엄청 크게 달라진 경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한 얘의 가격이 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슬슬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스마트워치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밴드 7 프로는 조금 애매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화면 크기랑 GPS 포기하고 그냥 미밴드 7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랫동안 웨어러블의 가성비 대명사의 미밴드에서 처음으로 프로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사용해본 이 경험이 다음 선택, 다음 구입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썼는데도 여전히 저는 이거 프로보다는 미밴드 7의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샤오미 미밴드의 느낌이, 얘는 그냥 조금 화면만 키워놓은 느낌. 얘는 애매하네. 이게 훨씬 좋다.